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사진들이 좀 화제가 된 게 많은데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이 오늘 계속 화제가 됐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저게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게 글쎄 뭐 기사가 많이 나왔고 뭐 이걸 공보를 잘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나경원 의원 그 공보 방에 들어가면 한 4,500명 정도의 기자가 이제 이런 내용 받아가지고 다 기사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쨌든 공부가 잘 된 건 맞는데 이게 화제가 된 이유를 전 사실 잘 모르겠고 윤석열 조롱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드럼통이요? 그 저기 뭐야 그 수거 대상들 예 영연백 영연백이라든가 드럼통에서 그 이른바 그때는 이제 좀 사투리를 써야 됩니다. 공구리 발라가지고 공구리 발라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 예. 이런 느낌 줬지 않습니까? 예. 쿠데타 때.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윤석열을 장면이에요. 조롱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근데 이거를 굳이 왜 했을까요? 그 이제 오랜 그 계획이었을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에 예. 선거법 유죄 선고가 나고 예. 당신 대법원까지 가면 당연히 그 출마가 불가능할 텐데 네. 억지로 출마를 하려고 한다. 음.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네.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들은 이미 계획했던 이재명 악마화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 중이다. 예. 예. 근데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재명 악마화했지만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고 근거가 없어요. 지금 스코어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무죄예요 현재 스코어. 예.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저건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드럼통 말하자면 이재명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뭐 비참하게 죽는다 이런 어떤 연상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나경원 의원은 재판이나 열심히 받으셔야 합니다. 저 차라리 제가 만약에 저걸 패러디한다면은 예. 그 드럼통에 들어가서 한 손엔 빠루를 들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실제 그런 패러디 짤들이 오늘 많이 돌았고 이거에 이제 대응하는 의미에서 민주당에서도 모경종 의원이 이제 요렇게 영양백에 바꿔서 들어가서 바꿔서 이제 요렇게 게시물을 올렸는데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어쨌든 대응하고자 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합성이라고 느꼈던 나경원 의원의 사진을 보고 느꼈던 거는 진짜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영연백을 다량 구매해가지고 국민들을 실제 묻어버리려고 했다면 그렇죠. 그런 인식 그런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끔 만드는 바로 보여서 윤석열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좋을 게 없는 전략인데 그렇죠. 예 이게 저걸 어쨌든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하자고 제안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자고 했거나 저질 정치죠. 저질 정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예. 옐로 저널리즘에 이렇게 따라서 가니까 네. 늘 저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전략은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아까 한덕수도 그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런 전략으로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재명을 생각하지 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을 생각한다고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박정희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런 전략은 박정희를 떠올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요거는 그러면 아까 저기 뭐야 드럼통보다는 나은 전략인가요? 이거 저 패러디 아닙니까? 이거 저 합성 아니에요? 합성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아니, 이렇게 큰 박정희 동상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구미에. 아니 근데 아니 뭐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뭐야? 있는데 이거 좀 진짜 김문수에. 이건 너무 올드하죠. 올드해. 아니 김문수의 의도가 뭐예요? 박정희는 생각해. 박정희를 늘 기억해. 나를 나도 박정희에 박정희야. 비교해줘 이런 겁니까? 그런 느낌 같아요. 야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지금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이에요. 근데 요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거 올리면서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덕에 죄송합니다. 물이 잘 나온다고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진짜인데요? 뭔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하루에 샤워 몇 번씩 하는 우리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 덕에 우리 샤워를 몇 번씩이나 하는 국가가 됐다. 박정희가 댐 많이 만들었나? 그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 근데 실제 이런 얘기를 쓰셨길래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은 양복 입은 채로 샤워를 하면 딱 좋았겠네. 어? 아니 상식적으로 박정희 덕분에 뭐 먹고 사는 걱정은 덜었다. 이런 이야기는 보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샤워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그러니까 과거에 저 시절에는 뭐 물도 제대로 못 쓰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에서 틀면 뭐 물도 잘 나오고 샤워 몇 번씩 하고 물이 또 많고 그만큼 모든 면에서 다 박정희 대통령 덕에 바뀌었다. 이제 이 맥락입니다. 이게 저거 보면은 대선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중도층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중도 또 진보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수층들의 표만 받고 당선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예. 그래도 한 30년 넘게 정치한 사람이라면은 알 텐데 좀 진짜 계속 저 우파층만 문두드리고 말이죠. 다른 쪽에는 견눈질도 안 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저 승리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최선을 나름 다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김문수 후보가 입장낸 것들 보면 김문수, 홍준표 등등의 인사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하나의 빅텐트를 꾸리자라는 전략을 많이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빅텐트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고만고만한 후보들끼리 어쨌든 함께 힘을 합쳐서 1위 후보를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거나 아니 이게 말이죠. 예. 어처구니가 없는 게 빅텐트가 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죠. 빅이 아니야. 전부 다 침낭 수준이야. 아니, 네. 침낭 연결. 그리고 그래서 저는 다 언더독 그룹 같이 느껴져서 이 빅텐트를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뭐 폴대 같은 걸 뭐가 세워야 큰게 되는 하나 있어야죠. 그렇죠. 폴대를 세울 만한 분들입니까 저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는 아니더라도 그럼 홍준표는 반명 연대를 또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반명인데 뭘 연대해요, 연대는. 그리고 제가 막 말씀드린 게 네. 연대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연대 조건이요? 연대의 조건은 뭐 고대 반대가 아니고 네. 연대의 조건은 오! 죄송합니다. 예. 연대의 조건은 달라야 돼요. 네네네. 다른 사람끼리 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다르지 않으면 원래 같은 거예요. 같이 예컨대 있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김부겸이나 뭐 김두관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그래 가면은 이런 이제 그거 구조라면은 이제 그 이제 평가할 만해요. 근데 뭐 그 자기들끼리 무슨 자기들끼리 빅텐트야. 무슨 텐트고 연대야. 이건 연대가 아니야. 근데 이거. 이제 그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쪽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외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실제 민주당의 비명 내지는 반명 인사로 꼽히는 사람을 같이 모셔와서 이른바 그쪽에서 반명 그게 연대를 이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게 이제 빅텐트는 아닐지라도 예. 그게 이른바 무지개 연대를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다른 사람들이 자 우리 볼게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 DJP 했잖아. 이게 빅텐트인 거야. 네. DJ하고 JP라는 큰 텐트가 합친 거예요.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 한 분은 진보고 예. 한 분은 보수. 이게 합친 거예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자 노무현 진보고 정몽준은 중도 우파야. 예. 이게 단일화된 거예요. 이런 게 빅텐트인 거예요. 예, 예. 하물며 뭐 큰 빅텐트는 아니지만 윤석열과 안철수가 합쳤던 것도 연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예. 근데 다르지 않은 사람들끼리 합치는 것은 이건 연대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면은 경제부총리는 유승민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유승민 오. 오케이 받았습니까? 와. 그 이미지만 차용하려고 하면 날로 먹는 정치입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 그 예. 유승민한테 홍준표 오케이 엄청 받았어요? 야, 근데 이게 뭐랄까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빅텐트와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텐트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무지개 연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는 각자의 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그렇죠, 목적을 그렇죠. 달성하기 위해서 만난다면 그렇죠. 나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어쨌든 하나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각자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합칠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최소 강령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가 합의되는 최소의 강령을 가지고 모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최소 강령이라는 것이 이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반 이재명이잖아요. 네. 반 이재명 하면 나라가 잘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정을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라든가 유럽에서 연정을 많이 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정록 연정이라는 겁니다. 예. 정록 연정이라는 것은 이제 좌파 정당과 녹색 정당이 연정을 합니다. 네. 그럴 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이제 최소 강령에 합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연정의 목표가 없어. 이재명 되기 싫으니까 연정하자. 네. 그리고 이 연정의 의미가 없는 게
같이 하던 사람들끼리 다시 뭉치는 게 무슨 연정이야. 예. 원래 자기 식구들인데. 그 연정에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낙엽, 네. 이낙엽 전 총리. 아, 네. 그분은 잊고 살았었어요. 근데 너무 좀 한심한 게 뭐냐면은 그 내란 유발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엄 유발 정당이라고 그랬나? 민주당을 두고 아, 이낙연 잠깐만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을 대상으로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란 유발 정당이라고. 아니 그래. 내란 유발 정당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내란 정당하고 손잡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예. 아니 내란 유발 정당을 견제한다면서 내란 정당하고 손잡는다면 이건 정말 자가당착이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조차도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지 뭐 혹은 더 새미래민주당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사람하고 연대를 할 가능성은 없다. 이낙연 총리는 아마 저기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려고 해도 아직 하겠지. 뭐 유승민 의원 같은 분하고 손잡아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저 한덕수하고 둘이 연대해가지고 문재인- 국민의힘하고 삼자 경선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전 상상이 안 되는 게 문재인 전 정부의 최장기간 총리를 역임했던 이낙연이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와 손을 잡는다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원래 그런 분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양양자, 아, 조정훈, 아, 뭐 아직 안 넘어갔지만 조응천 다 문재인 영입 인사입니다. 아. 예.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또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영입 인사 중에 유일하게 정상인 사람이 오창석이에요. 누구요? 오창석. 여기 방금 맞아요? 잠깐만 그랬네요. 예. 아, 오창석도 영입 인사. 몇 번째였더라? 그래서 열몇 번째였던 이 것 영입 같은데. 인사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 인사 자체가 예.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었다. 아, 영입 좀 하지 말란 말이야 네. 진짜. 아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뿌리를 두고 예. 오랜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어디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들 야. 이미지 좋다고 그냥 아무나 다 기용하고 예. 캐스팅하고 이게 바람직합니까? 적절하죠. 그래서 저도- 우리 정치가 발전이 안 하는 거야. 저도 네. 뭐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원래 문제의식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더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고 요 지금 보니까요. 실제 그랬네요.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지난주에 이미 했다라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미 제안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네요. 그죠? 한덕수, 이낙연 둘이는 좀 형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두 분. 총리 더하기 총리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예. 또 저기 연세도 있으시고 살짝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 이제 예.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런 느낌도 있고 예. 그런 근데 느낌이 출신 배경 자체는 아예 다르지 않나요? 두 분은?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한 명은 기자 출신이고 동아일보 기자 한덕수는 출신인데 관료 출신이고. 기자 시절에 뭐 어떤 뭐 개혁적 입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동아투이라 그래서 동아일보가 예. 군사 독재 정권에 굉장히 한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낙연 총리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로서 민주화 운동에 어떠한 족적도 가지고 있지 물론 이제 않습니다. 그 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까? 자유 언론 투쟁은 74년, 75년 그때고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동아일보 입사한 건 79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관계는 없더라도 이낙연 기자의 그 언론인 일생을 돌아보면은 한 번도 그 권위주의 정권에 들이받거나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 6월 항쟁의 여파로 이제 언론사 노조가 막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김기만 네네. 전 김한희 형님. 네. 코바코 절대 사장님, 기만하지 않습니다. 네. 동아일보 그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동아일보 출신의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이 이제 증언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기자들의 선의로 이제 의지로 만들려고 했을 때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 이낙연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낙연 선배가 야야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노사협의체 이런 건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조를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낙연 씨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런 혹평까지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그냥 호남인 거 외에는 민주당과 아무런 교집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야. 호남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민주당에서 그렇죠. 동아일보 간 거. 정치를 사실 동아일보가 그 인촌 김성수가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부일 이제 협력에 네. 의심이 되는 사람인 거고요. 친일파. 네, 그렇게 해서 보다니까 거기에 간 거지. 그냥 엘리트주의자지. 예. 실제로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뭐 예. 정의감 이렇게 해서 사회 활동을 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알겠습니다. 인천 김성수 이 양반이 호남 출신이에요. 예, 우리 또 박지원 평론가님 또 일찍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뭐 평화나무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